자,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매일경제TV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월 9일이고요. 자,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장마감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시장이 또 한 번 장중에 크게 출렁했는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황과 그 다음에 또 오늘 주제가 내일 단기 급등주 분석하는 시간 또 아니겠습니까, 회원님?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은 앞으로 또 일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죠. 뭐 무조건 V자 반등이 나온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장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최근에 조정보였던 단기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바가지 형태로 턴어라운드 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뭐 개별주들은 또 개별주대로 움직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좀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그 커리큘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오늘 시장이 장중에 흔들린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내일 좀 시장 무관하게 상승 가능한 종목들 좀 분석해 볼게요. 자,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우리 이제 성장주들의 방향성,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 IT,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등등 기술주를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중간중간에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볼게요. 네, 지수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오늘도 지수가 중간에 많이 흔들렸어요. 자, 보시면 오늘 물론 그 코스피는 마이너스 0.67%, 장중에 마이너스 2.23%까지 빠졌던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죠.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그 오늘 시장이 흔들린 이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현물 쪽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어제 나스닥은 2% 넘게 급락했고요. 다우존스는 오히려 상승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당연히 뭐 우리나라 국내 시장 오늘 장 초반에 뭐 흐름 안 좋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장 후반으로 다가올수록 오늘 시장이 밑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자, 먼저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다우존스 지금 0.41%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스닥도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 현재 플러스 1.47% 현재 상승 중입니다. 미 선물 지수가 현재 오후 들어서 상승 반전, 여기에 지금 장 끝나고 더 올라요. 지금 장 끝나고 추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지금 국내 증시도 지금 많이 밑꼬리 달고 끌어올렸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나 이런 쪽은, 그러니까 중국 증시죠. 중국 증시는 그렇게 뭐 썩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중국 쪽은 그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현재 시장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거품이 터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증시는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1.82% 빠졌고,
뭐 항생은 뭐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 아무튼 조금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오늘 빠진 거는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진 거는 중국 증시 때문에 빠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온 거는 미 선물 때문에 올라왔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지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은 이제 보시면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에 빠지다 보니까 많이 이제 심리가 위축됐을 텐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장에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호재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잡아 끌어내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그 과거에도 지수가 그냥 완만하게 올라갈 때도 10년물 국채금리는 2% 수준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지수가 떨어지니까 뭐 1.5%를 넘어서 시장이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 국채금리가 2% 넘을 때도 시장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 몇 프로가 올라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완만하게 올라가는지, 이게 이제 상승에 대한 속도입니다. 상승에 대한 속도. 이것 때문에 지수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을 하면 시장에 이제 인위적으로 돈을 푸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돈을 푼다. 인위적으로 돈을 풀게 되면은 시장에는 많은 돈이 풀리고 그 돈이 소비로도 연결이 되지만 자산 시장으로도 크게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은 시장에 돈을 푸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고, 그게 바로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주식시장이든 상승을 만듭니다. 그쵸?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돈을 계속 풀게 되면 결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물가가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완전히 똥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을 한 이후에는 결국은 테이퍼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테이퍼링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테이퍼링이 당연히 연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이 테이퍼링 자체가 너무나 급격하게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시장에는 충격이 강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속, 사람이 차가 가다가 시속 100km에 치이냐 아니면 10km에 치이냐, 결국은 그 차와 부딪힌다고 했을 때 시속 100보다는 10km에 치이는 게 훨씬 더 살 가능성이 많겠죠.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은 너무나 급격한 테이퍼링은 지금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완만한 테이퍼링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너무 빨리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 금리가 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자, 시장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 여기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시장이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연준에서는 완만한 테이퍼링을 얘기했는데 이거 갑자기 금리가 갑자기 급등해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율도 비슷하죠. 환율도 보면은 환율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과거에 환율이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기까지 1,3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요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환율이든 금리든 이런 급등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시장에 불확실성이 없는 거거든요. 환율이든 금리든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어떤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네.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시장이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안 좋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거죠. 지금 시장은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성과 마찬가지로 시장도 같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거 말고는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희망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정부 때 약 4천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놨거든요. 그동안 지금 경기부양책 내놓은 거 보면은 한 4천조 원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2,100조 원 여기에 플러스 하원에서 다시 3천조 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4,30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그 버블이 낄 수도 있죠. 버블이 낄 수도 있습니다. 버블이 끼면 어떻게 될까요? 버블이 끼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돈을 그냥 무한대로 계속 풀면은 결국은 거품이 끼고 버블이 결국 거품이죠. 거품이 끼고 나중에는 거품이 빵 터지듯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전문가님 그게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경제에 거품이 끼려면 최소 3년 이상은 3년에서 5년 이상은 그래도 시장이 계속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거품 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코스피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과거에 1999년이 우리 언제입니까? 1995, 96 이때 IMF였죠. 그리고 나서 경기부양책하고 좀 올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날 이제 2000년도에 IT 버블 터지고 나서 다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언제냐면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9.11 테러로 경기 침체를 겪었을 때입니다. 자, 이때부터 회원님 미국과 각국 정부는 돈을 계속 풀었고요. 그리고 그 경기 부양에 따른 유동성 장세는 약 6년 동안 갔어요. 6년. 그리고 그거를 테이퍼링을 안 해서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미국에서 모기지, 채권, 담보부 채권, MBS 터져가지고 급락이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는 또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여기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또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돈 풀고서 여기까지 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요 지금 밑꼬리가 달렸지만은
경기가 계속 그 다음에 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금리를 계속 인상시킨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트럼프가.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된 거냐면 서프라임 모기지 때부터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계속 풀었는데 계속 제로금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 거품이 끼니까. 그래서 돈을 감으려고 할 때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돈을 다시 풀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시기예요. 금융위기 와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놓고 다시 돈을 감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져서 다시 여기서부터 역대급 양적 완화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역사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과거에 2000년부터 2006년 그리고 2008년부터 2019년 약 10년 동안 정부의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으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면 그 장세는 1년 딱 1년 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었다. 최소한 5년 이상 3년 이상 간다라는 겁니다, 회원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전혀 여러분들이 물론 주식시장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은 솔직히 뭐 최근에 일봉상으로는 좀 흔들렸지만 사실 지금도 여전히 유동성 장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가 떨어진 것 그 자체를 제외하고는 시장에는 지금 오히려 양적 완화 과정에서 호재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 나스닥 선물이 지금 1.7% 1.69%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상승하고 있고요. 이게 그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형님. 네. 흐름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미국 증시를 보면 최근에 나스닥과 다우존스의 좀 커플링이 나오고 있죠. 어제 보면은 자 보시면은 어제 나스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거의 뭐 3%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우존스는 어제 신고가 장중에 신고가 흐름을 썼어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다우존스는 올라오고 나스닥은 떨어지셨잖아요. 다우존스가 올라오는 거는 결국은 경기 회복. 그쵸? 다우존스가 올라오는 건 경기 회복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떨어지는 거는 요건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경기가 회복되면 얘네들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나스닥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요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금리 인상도 우리가 겁을 먹었을 뿐이지 그냥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 자체도 10년물 국채금리도 그 1.6% 그거는 진짜 우려할 수준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리가 조금 안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도 지금 사람들이 좀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명분을 찾는 거죠. 떨어지는 명분. 근데 여러분들 또 오늘 나스닥이 지수 선물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기에 무섭게 또 1.82% 나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부양책을 하면은 결국은 지금 상원 통과됐죠. 상원에서 일부 수정만 됐습니다. 뭐 지금 최저임금만 건드렸어요. 최저임금 2배 인상만 수정하고 경기부양책은 통과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시장.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목들은 보유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잡주 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좀 버티기 어려울 수 있죠. 버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종목에 대해서 모르니까 올라갈 때야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데 종목이 빠져버리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종목마저 주가마저 빠지니까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진작에 매도를 하거나 또는 빠지더라도 어차피 업황과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고 결국은 주가는 영업이익에 수렴하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종목 자체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샀는데 빠지면 이게 내일 또 뭐 10%가 빠질지 아니면 6개월 후에 반이 넘게 빠질지 반토막이 날지 반의 반토막이 날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불안한 거 딱 3가지인데 주식시장에서 불안한 이유,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예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모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가 신용 매수를 했다. 이것도 되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종목을 계속 갖고 있고 싶은데 신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떨어져도 반대 매매 나갈까봐. 그쵸? 반대 매매 나갈까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내가 내 그릇에 맞지 않는 너무 큰 돈을 들어갔다.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내가 당장 좀 필요한 돈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장 4월달에 돈이 필요한데 잠깐 넣어놓은 거예요 주식에. 근데 떨어졌어요. 당장 4월달에 빼야 돼 어떻게든. 그러면 이제 엄청 불안한 거죠. 왜냐면 4월달까지 무조건 올라야 되니까. 요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그 불안한 이유 딱 3가지예요. 종목에 대해서 몰라서 불안하고, 그 다음에 신용 매수해가지고 반대 매매 나갈까봐 조금이라도 더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아니면은 필요한 돈 또는 내가 감당 안 되는 돈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이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말고는 사실 불안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식을 하루 이틀 합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여러분들 그 도박이나 뭐 옵션이나 아니면 뭐 카지노 이런데 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뭐 카지노 게임 중에 뭐 바카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결과 만약에 내가 플레이어나 뱅커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플레이어에 베팅을 했어요. 플레이어에 베팅을 했는데 뱅커가 나왔습니다. 뱅커. 그러면 나는 진 거예요. 나는 진 겁니다. 그쵸? 그러면 결과가 끝난 거예요.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오늘 떨어진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속상해하는 이유가 주식은 오늘 떨어졌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근데 오늘 내가 막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가 이게 결과가 이제 끝난 건 줄 알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샀어요. 근데 이 종목은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의 성장은 완만해요. 왜냐면 실적도 결국 성장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이니까 완만하게 올라가요, 여기까지. 그런데 주가는 절대 이렇게 같이 안 가요. 주가는 영업이익에 결국엔 수렴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괴리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 기업 대비해서 좀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잘 보세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 이 기업 대비해서 주가가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 또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 기업 주가가 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결국 여기가 이 기업이 주당 단가가 10,000원이었는데 여기가 30,000원이 결국은 찍는다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영업이익처럼 이 기업의 성장처럼 완만하게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면은 아무도 팔 사람이 없고 힘들어할 사람이 없겠지만은, 기업은 이렇게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더라도 주가는 시장과 함께 아니면 개인들의 심리와 함께 이 기업 가치 대비 더 올랐다가 아니면 크게 떨어졌다가 더 올랐다 크게 떨어졌다 하면서 굉장히 괴롭히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기업의 주가 여기 어디쯤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힘들다고 매도를 쳐버리면 조금 더 빠졌다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아쉬워서 여기 사요? 그럼 또 빠져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바로 주식의 비합리성이거든요. 이게 주식은 주가는 그 기업과 똑같이 일정하게 똑같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괴리율을 보여주면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더 먹는 거고, 그죠? 이게 바로 주식의 비합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 사면은 제일 좋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하지만 이거를 단기적으로 맞출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중장기나 아니면은 매집주를 샀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성장을 믿고 산 거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괜히 단기적으로 보고 팔았다가 또 날라가면은 후회하고 또 사고, 내가 또 사자마자 물려서 또 손절하면 또 날라가고. 결국은 나중에는 수렴해요. 뭐에 수렴한다고요? 그 기업의 영업이익에 수렴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 회사가 나중에 5년 후에 500%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도 비슷하게 500% 가까이 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가는 바로 반영이 안 되고 뺐다 올랐다 뺐다 올랐다 하면서 가는. 그래서 주식을 모르거나 아니면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했다 7번 눌러보세요. 이해했다 7번. 이해했다 7번. 이거 지금 해드린 얘기 정말 이 주식의 매수와 장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이런 그 쓴소리 같은 얘기들을 공개 방송에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공감 못 하시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한 얘기를 공감이 아직 안 된다 그러면, 공감이 안 되면 장기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하면 안 돼요. 어떤 거 해야 돼요? 단기 매매 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기 매매, 급등주, 단기 스윙, 이런 종목들을 매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멘텀, 테마,
테마주, 급등주, 세력주 이런 거 매매하면 돼요. 저도 매집주 플러스 급등주, 단기주, 테마주, 재료주 하잖아요. 예, 그쵸? 매집주 플러스 급등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고 매집하는 종목을 갖고 간다고 하면은 이거 두 개 다 하시면 되고, 나는 저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공감 안 된다. 예. 공감이 안 되는 거일 수 있지만은 제가 얘기한 거 저건 진리예요, 회원님. 그러면 급등주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도 단기 급등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선은 보면은 오늘 매일 장 보는 남녀에서 다룬 게 아시아나 IDT, 그쵸? 아시아나 IDT 오늘 매일 장본 남녀에서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매일 장본 남녀에서 말씀드릴 때 이게 여기였어요, 여기. 그래도 매일 장본 남녀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20분 있다 더 튀었어요. 한 3-4% 갔어요. 요 자리에서 거의 딱 매장남에서 얘기할 때 딱 보니까 2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단타하시는 분들 매장남으로 하면 돼요. 요즘에 변동성 있는 거 하니까. 근데 요때 제가 매장남에 들고 갔어도 요때가 한 9% 정도 올랐을 때거든요. 8-9% 정도 됐을 때인데 이게 이제 12.61%까지 급등은 했지만은, 근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이거 9%대 갖고 갔는데 사실은 제가 매일 장본 남녀의 대본을 종목을,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제 가끔 저는 무조건 저점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나가거든요. 저점에 있는 종목만 소개한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 장본 남녀 작가님한테 9시 한 30분 전후로 좀 넘겨요. 그러면 물론 중간에 급등하면은 좀 바꿔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상한가 같은 극단적인 경우고, 이때 본 거예요. 저는 한 5%대 봤는데 이미 방송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또 급등해가지고 이게 요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시아나 IDT는 제가 아시아나 항공하고 아시아나 IDT 어제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개 방송에서. 예, 이런 거 샀으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양호했잖아요. 아시아나 항공도 보면은 20년 저점, 그쵸? 20년 저점이 나온 종목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아시아나 그룹주들은 이미 지금 대한항공이 유상증자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쵸? 대한항공이 유증에 성공했어요. 3조 3천억 넘게. 그래서 1조 5천억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추가 급등이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27,500원까지는 가능합니다. 27,500원 단기로 27,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손절은 2만원 잡으면 되겠죠. 아시아나 IDT는 27,500원. 자, 손절은 2만원. 예. 잡고 대응하자. 요렇게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요거 아시아나 IDT 오늘 매일 장 보는 남녀 종목이었고요.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올라오겠죠. 자,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한다는 거는, 여러분 오늘 한국전자인증도 제가 요 며칠 전에, 뭐 며칠 안 돼, 이틀밖에 안 됐죠. 한국전자인증 매일정보남녀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이에요. 자, 어때요? 오늘 시장 안 좋은 가운데서도 6.85% 급등했어요. 그쵸? 요런 거 제가 이거 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매일 장 보는 남녀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거 사라 그랬었죠? 보안이 정말 중요해진다 이제. 응?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는 사지 말라 그랬죠 제가. 왜냐면 로블록스가 이제 곧 상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물량 다 떨어진다고. 원래 상장이 임박하면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그래 다 사지 말라 그랬어요. 알체라, M게임 이런 것도. 어제 얘기해서 어제 사지 말라고. 다 떨어졌어요 오늘. 그쵸? 그러니까 제 얘기만 듣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로블록스 상장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늘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상장할 때는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막상 상장하고 나면 수급 다 빠지잖아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오늘 또 급등했어요. 6천만원 돌파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관련주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것도 자리가 좋아요. 드림 시큐리티. 자, 이런 애들 최근에 이제 눌렸는데 괜찮아요. K사인도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괜찮다니까요. 우리 기술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물론 한 번 정도는 급등할 수 있겠지만은 급등할 때 들어가면은 무조건 물리는 종목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네트 디지털 화폐. 자, 관련주죠. 지금 살짝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이런 애들은 단기 매매로 단기 급등주로서 시장과 무관하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포뱅크. 네, 이런 애들 많이 떨어졌는데 저점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량만 터지면은 여기서 급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얘기한 종목들로만 하세요, 회원님.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이제 끝물이라고. 근데 그거 추천할 때 다 들어가셨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님.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오늘도 기아차가 일단은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기아차도 애플과 전장부품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전장부품 쪽으로 대성파인텍 한번 또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성파인텍 전장부품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성파인텍 그리고 삼성 SDI, 삼진 L&D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요. 예, 뭐 눌려 있으면 밑에서 사면 되죠. 예. 20% 급등하는 거는 불나방처럼 잘 들어가면서 좋은 종목 눌린 거는 당연히 거기가 훨씬 더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들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회원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내일도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샀을 때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은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판단 안 서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VIP 회원가입 1588-0648이고요. 종목 상담, 기존 종목 상담. 자, 그리고 매집주 플러스 단기 급등주 문자 추천 같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세일 기간이 들어갔죠. 종목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가만 싸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우리가 밑에서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야죠. 오늘은 따로 제가 신규 매수 안 했고요. 종목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내일 종목 드릴 거니까 들어가세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방송을 우리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회원분들은 이 밑에 보시면 매일경제 공식 홈페이지 VIP 인터넷 가입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입하시고 내일부터 제 문자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변경은 마이 페이지에서 자, 마이 페이지 자,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회원님.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회원님들, 자, 오늘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 마인드 관리, 멘탈 관리 어떻게 지금 시장을 우리가 종목을 어떻게 들고 있어야 되는지 매일매일 불안에 떨면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이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공감되고 자, 시장 어렵지만 저희 이창원 전문가와 같이 하실 분들은 1588-0448 전화하셔서 가입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물린 종목하고 신규 종목까지 같이 케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회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시원 전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